네, 반갑습니다. 음,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예, 오주에 관련된 이론 공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공부를 충실히 해야 실제 상담을 할 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화면 공유부터 해서 이론 공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편제입니다. 편제. 사주를 봤더니 좀 전에 우리 사례 발표 봤을 때 그 위에 편제가 떴잖아요. 편제가 떴죠. 그때 무슨 일조였죠? 엄전에. 음, 음. 엄전에 봤는데. 아니야, 우리 오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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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봤을 때요. 음. 오주 봤을 때 간목은 평간이잖아요. 임은 뭐냐면 편제라고 그래요. 그 임목이 월간이죠. 그래서 이제 월간에 임목이 있는데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편제의 의미는 점괘에서 재성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재성은 모든 결말이잖아요. 결말이요 마무리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들어겠나 안 들어겠나 이래 물을 때는 돈을 물었잖아요. 그럼 뭘 보냐면 재성을 동태로 살펴야 돼. 묻는 물음이 목적 용신에 그래요. 자, 돈이 들어있는 거를 물었으면 재성의 동태를 살피는데 최소한도 재성이 시지나 군지나 아니면은 그쪽에 분지나 그쪽에 떠 있어야 돼요. 지나 간에 있어야 들어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편제나 그 정제가 미래지입돼서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역량이 좀 있어야 돼. 일지가 무신은 좀 약하잖아. 근데 무오 정도 되는데 무오 정도가 내가 되고 아니면 월지에 사화나 오화 정도가 있으면은 내가 무토 있지만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우리가 뭐 역량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어떤 오주를 딱 보면 맨 처음에 살피면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라. 1번 역량 문제 살펴라. 지난번 다 공부했는데 아마 잊었는 것 같은데 자, 맨 처음에 오자마자 뭘 본다? 역량에서 살펴라. 역량이 충분하면 이 사람이 돈도 있고 과거에 준비도 잘 돼 있고 경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역량이 아까 그걸로 너무 많아. 그러면 문제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역량이 너무 많은 게 아니라 고집이 왕고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때 역량이라 할 때는 최소한도 월지나 일지 정도의 인성과 비급이 있으면은 그 역량이 있는 걸로 본다. 알겠죠? 예,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문제를 물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미래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재성이 떠 있어야 된다. 그럼 재성만 떠 있으면 안 되지. 재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식신상관도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식신상관이 있으면 연구 방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만약에 식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게 있다. 그 돈이 좀 들어오기가 좀 쉽지는 않다. 뭐가 맞나?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되는 거는 식신생재, 상간생재 정도 되면 내가 역량 있고 상간생재 되면 무조건 볼 것 없이 돈 들어온다고 보면 돼. 그럼 언제 들어오느냐 할 때는 우리 아까 저게 기인 봤죠? 12개 그걸 따졌을 때 해결 신이 뜨면은 그 정도의 돈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예, 그게 특히 그것이 나한테 귀인이거나 아니면은 용신이면 확실해. 예, 그러면 그게 딱 그냥 자신 있게 그냥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들어올 확률이 아주 매우 높다. 그때도 항상 우리는 말할 때는 말화법에 100% 들어옵니다 하고 말하면 되는 거는 100% 들어온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봤을 때 운이 좋은 운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요. 분명히 뭐 해요? 뭐라고 했어요? 확률. 네. 우리 모든 공부는 이거 지금
확률 공부잖아요. 모든 거 이게 100% 맞는 거 아니잖아. 그걸 전제로 해야 돼.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100% 맞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생긴다. 그건 안 돼. 그럼 책임지지 않고 상담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저기 상담하는 그분한테는 제가 올해 들어오기는 운을 봐서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지만 내년에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뭘 해야 돼요? 큰 투자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앞으로 다시 들어오면 근데 일 진행은 뭐 다른 사람 돈을 빌릴 어쨌든 간에 해결은 되기는데 진월에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얘기 좀 해서 진월 쪽으로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가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뭘 했어요? 말에서 씨앗이 있다고. 말이 씨앗이고 말 씨앗이 원인이 돼서 일이 일어난다니까. 고로 내가 말을 잘해주면 그런 결론이 일어나기 쉽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당신 언제 죽어? 그리고 막 그 급주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쉽고 그 사람이 굉장히 힘이 꼬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지어요? 업을 짓는 거예요. 무슨 업? 구업을 짓는 거예요. 구업을 지으면 지옥 가요? 무슨 지옥? 이런 것도 한번 배워놔야 되는데. 발설 지옥. 혀를 뽑는 지옥. 혀. 발설. 발을 빼는 거. 혀설자, 혀를 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옛날 그 지도 봐요. 발설 지옥이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남한테 악한 말하고, 이런 사람은 발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해야 되겠죠? 특히 이 상담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가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걸 갖다가 모든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학문 요즘 학문은 통합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리와 불교지요. 명리와 불교와 명상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통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불교인이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상관없어. 탈종교와 누구나가 상담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꼭 뭐 불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도 스님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기독교인들도 많고 또 성당에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계속 부처님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통합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을 해준다.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변화한다. 이 세상은 변화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을 그 은연중에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힘을 주고 또 겨울이 가면 뭐가 와요? 봄이 오듯이 당신이 지금 겨울철 같은 이 혹독한 시름을 다 하지만 곧 봄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다가 그분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계속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걸 이제 선생님이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따로따로 놀았어. 따로따로 노는 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제 하면서 이 학원에 이 학교에 정착을 하려고 그래요. 학문으로. 그래서 이름해서 불교 상담하고 불교를 빼면 명상하든지 명상 상담에서 사두 심리와의 함께 있잖아요. 공부하는 그런 통합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학문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이제 높은 경지의 학문이고 실제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고수도 되고 고수란 알죠? 잘 버는 사람도 되고 거기다가 고수만 돼갖고 다른 사람 돈 뺏어오는 그거 말고 고수한 데다가 자,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들어요? 좋은 방향으로 육성시키셔야 돼요. 인간을 성장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님은 인간 성장 교육에 초점을 두고 이 사주명리도 진행하고 또 우리 불교 심도 등에서 내년에는 다 하나로 묶어서 하겠다 이거지. 지금 따로 놓은 걸.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주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처럼. 그러면 하다가 상담 중에서 오주 상담은 조금 이렇게 딱 하고 그럼 여러분 다 따라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오주 공부도 좀 하고 뭐 다 공부 다 된다가 그러다가 불교 원리를 조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아지고 상대편들이 존경을 합니다. 존경한다까. 알겠죠? 그럼 내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래도
우리 이제 학교 같이 해가지고 수료 일정하고 자격을 해가지고 또 심리 상담 있잖아요. 거기다가 불교 좀 넣어가지고 명상에 넣어가지고 심리 상담 이렇게 과정을 겪었다 해가지고 그 자격증 이렇게 주면 요즘은 자격실이라서요. 어쨌든 간에 그 붙여놓으면 내 아르시는 그 보살님 있거든요. 7개를 붙여놨어요. 뭐 다 공부한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해가 준 건데 다 붙여놔. 근데 오는 사람들은 보니까 막 많잖아요, 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괜히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내가 내년에 한다니까 저도 가입하겠습니다. 대신에 공부를 좀 안 하더라도 적어주세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전문가니까 그 잘하시는 분이니까 뭐 줘도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응을 해서 또 해주면 일단은 고객들이 와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이분이 실력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분을 이제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 이제 이 학교하고 이제 좀 내가 상의를 해가지고 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자, 편제는 빠른 마무리를 뜻합니다. 그렇게 정제는 빠른 게 아니에요. 편제의 뜻은 있잖아요. 편제와 정제 차이점은 두 개 다 뭐냐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인 내가 물건을 관리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재성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편제는 내가 관리를 하되 아주 전체 관리를 해요. 세심하게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전체 관리를 함으로써 내가 빠른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정제는 뭐냐면 부분 세밀하게 파고들다 보니까 빠를 수가 없어요. 좀 천천히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빠른 편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편제가 좋겠다. 그리고 목적이 보이려면 목적,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지 하고 목적을 보려면 반드시 식상이 나와야 해요. 아까 이 사람 우리가 무신일주 무신 그 일 떴잖아요. 그런 그 사람은 목적이 뭐냐면 다 식상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뭐 일을 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적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반드시 재성을 찾아라. 그래서 이 점괘를 해석할 때 편제의 의미는 아까 빠른 편제는 빠른 마무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줄 거라요. 이제 가장 결말이고 빠른 마무리를 뜻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첫째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역량과 재성 보겠습니다. 자신의 역량이 부족한데 재성이 많아 보이면 손재다 손재. 오히려 악역이다.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나는 오늘 봤더니 무인이야 무인. 무인의 월도 묘월이나 인월이야. 편간이 엄청 많아. 그런데 이쪽에 월간에 봤더니 재성이 떠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간도 약한데 죄를 갖다가 내가 원하니까 그 죄는 부정적인 죄, 빚이단 말이야. 해석을 어떻게 해요? 빚진다. 당신 지금 이 일하면 빚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돼. 같은 재성이 떴더라도 내가 그 역량이 충분하면 돈 벌고 내가 약하면은 빚지는 거예요. 그걸 확실해야 됩니다. 그 해석법이 차이가 있다. 그런 거를 해가면서 봅시다. 자, 그리고 일주가 튼튼한데 분주가 식신생재면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 딱 봤더니 일주가 튼튼한데 딱 월지 분주나 식신에 뭐 생재가 딱 떴단 말이야. 그래, 자 식신도 있고 재성도 있어. 그러면 식신생재라고 그러거든. 그럼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되겠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하면 여러분들 그 12궁도 있잖아. 기장술 보란 말이에요. 언제쯤 알겠죠? 그럼 또 이제 그 12궁도 하기 싫으면은 이 사람 운이 봄이 좋으면 내년 봄이에요. 가을이 좋으면 내년 가을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다 돼요. 알겠죠? 제일 좋은 화법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화법을 쓰는 것이 제일 좋아요. 당신 이 사람이 목이 좋잖아. 내년 봄에 운이 좋아요. 그건 사실 그거 맞거든요. 이렇게 5주도 그렇게 맞춰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재성이 약하다 하면은 무엇을 해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아까 지게 그분들 보면 신금만 계속 떴잖아. 무신 경신 뭐 다 신금 떴잖아. 무신 경신 뭐가 떴지. 그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또 신이 세 개 붙었다. 식신이 세 개 붙었다. 글자가 복음됐다 하면 지체다. 예? 이거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스님이 보고 그사님 올해 안에 그 돈을 받기는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온단 말이야. 또 땅인도 지금 현재 아파 창설하지만 아파 찬스로 해서는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릴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준다고. 근데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겠네라면 또 가서 돈을 준단 말이야. 또 돈을 주고 또 하고 났는데 또 안 되잖아. 그럼 나중에 스님 모욕하지. 차 볼 줄도 모르는 게 말이야. 돈만 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돈 같으면 스님한테 청구하겠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스님하고 관계 좋은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내가 어렵지 않게 얘기를 잘할 때 내가 어떤 얘기 하더라도 그분은 잘 받아들여요. 그 정도는 되니까. 자, 그래서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봐고 집 매매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언제쯤 매매가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일단 매매 운이 들어오면 무조건 재성의 동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성의 동태를 살피고 내가 집을 살 운이 있습니까? 물으면 인성의 동태를 살피라. 알겠죠? 인성의 동태를 살피면 뭐요? 내 집 사는 문제고 재성의 동태를 살피면 내 집 파는 문제야. 그런데 봤더니 재성은 뜨긴 떴는데 내가 너무 신약해. 그러면 팔리기는 팔리는데 손해보고 판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 갖고.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잘 해석해야 된다. 이거 파는데 본인이 좀 뜻하지 않은 가격선에서 선정이 되겠네요. 이 정도로 해주면 아주 잘 받는 겁니다. 재성이 일지에 보이면 일지에 보인다. 일지에 보이면 빨리 이루어져요. 현재니까. 근데 재성이 시지에 보이면 조금 늦겠습니다. 그럼 한 달 안에 두 달에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분지 있으면 좀 늦지요. 그럼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길게 잡아주면 돼. 그러면 최근 거를 따져보려면은 그 우리 말하는 해결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일로 찾아주면 돼. 그것은 뭘 이렇게 일지로 짜서 찾아주면 되지. 일로 가지고 우리가 오늘 무슨 일로부터 뭐 경신 뭐 있잖아. 그 중에서 해결신 그 날짜를 잡아주면 그 이후에 아주 급한 거 문제, 급한 일. 오늘 내일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물을 때에는 일주를 찾아주면 되고 조금 긴 걸 물으면 월. 알겠죠? 그렇게 단위를 잡으면 된다.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배우면 전혀 해석을 못해요. 이 기본이 딱 잡혀야 돼. 그리고 이 기본은 계속 노트 있잖아요. 요런 조그만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연습을 자꾸 해봐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먼저 뭐부터 해라? 오주부터 그리라. 그리고 풀어본다. 무조건 풀어본다. 그러고 풀어봤는데 내 나름대로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그거 올려. 거기다가 스님 어쩌고 해가 올리면 스님이 안 봐도 다른 분들도 올리죠. 그거. 알겠죠? 실력 그래 쌓아가는 거야. 내가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 올려주는 거야. 누가 내 일 물었는데 그럼 스님이 딱 보다가 그 좋은 사례는 내가 또 강의할 때 쓴단 말이야. 그리고 좋잖아요. 그럼 스님은 내가 뭐 계속 강의 자료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좋은 자료는 정말로 좋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게 나오면 기가 찬 자료가 나와요 나중에. 자, 제 신강에 재성이 보이면 일이 성취됩니다. 자, 먼 미래는 아까 시 분지에 있는 것이라 해서요. 자, 가족 육친에 대해서. 자, 육친의 편제는 아버지입니다. 부친 또는 식상의 생조가 있으면은 부친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뭐요? 내가 강하고 일조가 강한데 식상의 생조가 있으면 부친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관사를 생겨주면 관을 생겨주면 내가 약한데 관을 생겨주면 나와 관계가 끌끌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거야. 자, 봐요. 재성은 아버지잖아요. 평간은 자식성이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자식이 힘을 똘똘똘 뭉쳐가 나를 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 일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남자의 경우는 편제는 정처 외 여자다. 애인
또는 뭐 두 번째 부인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하죠. 여자는 제 같은 경우 아버지도 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누구 돼요? 시어머니. 자, 여자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되기 쉽다. 자, 명리학에서 부부공인 일지를 배우자로 보는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자 명점께서는 정관, 편관을 둘 다 남편으로 봐요. 근데 남명 점께서는 정제, 편제를 모두 아내로 봐야 돼요. 꼭 뭐 편제해서 아까처럼 뭐 배우자 아닌 뭐 그런 걸 보지 말고 그게 어떤 상황이 편제적인 내 아내는 살갑나 안 살갑나 조금 뭔가 모르게 의무적으로 나를 갖다가 대한다. 잠자리를 하더라도 그냥 여자니까 남편 원하니까 잠자리 한다. 그러면 남자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편제단 말이에요. 근데 정제는 굉장히 막 살갑잖아. 인정 넘치잖아요. 네, 그래서 정제가 있는 경우에 남자가 정제가 있으면 굉장히 여자를 엄청나게 살갑게 보는 경우가 있다. 예를 가장 살가운 사람이 임에서 오로 갔다 뭐해요? 오중에 정화 있잖아요. 저걸 딱 합공하잖아. 얼마나 좋아하겠어. 임오일주는 여자를 매우 좋아해요. 근데 자기 부인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좋아해. 그런 게 좀 있어요. 막 굉장히 막 다른 여자 얘기만 눈이 피치피치피치 나요.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눈이 피치피치 왜 내가 아느냐면 상담을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자, 사업가 재성. 일주가 역량이 튼튼해요. 일주가 일단은 자, 일주 튼튼하다 말은 항상 누누이 얘기지만 일지가 뭐거다 저 먹고 인성이거나 비급이거나 월지가 인성 비급 둘 중에 하나가 일지 역량이 튼튼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재성이 떴잖아요. 그러면은 사업 확장을 물어보려고 그러면 일단 식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일을 벌리려고 하는데 일을 벌리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뭐냐면 튼튼하고 일주가 튼튼하고 식상이 뜨면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돈은 되겠습니까? 물을 때는 재성이 있어야 돼. 근데 돈은 없고 그냥 뭐가 있어요? 식상 떴잖아요. 그럼 올해는 투자하시느라고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그 회수하는 게 돈 회수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꽝이요. 해봐야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꽝이라고 소리가 하면 안 돼. 그 옛날 그 다른 분들은 그 좀 거칠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야 사람들 막 끌어들이려고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스님 제자들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마시고 점잖하게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도 역시 재성이 필요하고 재성이 보이면 투자 성과가 보이는 겁니다. 재성이 없으면 성과 없다. 이걸 항상 머리에 기억해 두고 여기서 항상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역량이 충분한가를 항상 보십시오.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재성이 뜨고 식상이 뜨면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하고 말려야 된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다신약이 있어요. 제다신약. 이거는 역량이 부족한데 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개 이런 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을 막 벌리지 않고 이런 성취도 안 되면서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떴을 때 왔다. 그러면 일이 너무 많아 탈입니다. 그러면 제다신약은 바쁘게 돌아다니는 성분이에요. 역마와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다신약 얘기할 때 제다신약이 사주 사람들은 낚싯줄을 가져갔는데 낚시로 갔는데 고래를 잡았어. 고래가 딱 걸린 거야. 그리고 고래를 놓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놓으려 하니까 아깝고 땡기는 안 오르잖아. 그래서 계속 물리로 고래를 따라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 팔만 다 떨어지고 팔만 남아있는 거야. 묶여가지고 내가 다 떨어지고 팔만 동동동 묶있다. 그만큼 제다신약 사람들이 나오거든. 누구 좋은 일 시켜요? 남 좋은 일 시킨다.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하고 그로 인해서 자살 시도하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 그런 사람이 제다신약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옛날 보면 여러분들 그 뭐고 여자 그 최진실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제 옛날 제다신약 사주였어요. 그 사람이 결국은 돈 때문에 죽었거든요. 뭐 악글을 그 폄하하는 그 댓글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고 자기 남편하고 싸웠잖아요. 그 돈 때문에 죽었는데 거기서 악한 그 글자 달린 것 중에 대부분이 너는 돈밖에 모르고 이런 게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시당하는 건 넣기 어디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다신약을 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상담을 많이 온단 말이야. 많이 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조금 뒤로 물러서서 조금 바라다 보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약에 더 확장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현재 그러니까 뭐냐 현금 흐름 있잖아요. 현금 흐름에 주의를 해가지고 부도가 안 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바라는 욕망 분모를 작게 놓고 성취도를 놓고 이렇게 해서 항상 내가 적은 그런 욕망을 가져야 내가 불편하지 않다고 항상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만 글로 흘러요. 자꾸만 글로 흘러요. 내 생각 자체가. 그러다 보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제다신약 사주라도 뭐가 있으면 인성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인성이 그만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렇게 신약 사주에는 인성이 있느냐 안 되냐. 그렇게 시지나 오주에 봐서 제다신약이었는데 오주에 뭐가 떴어요? 인성이 뜨면서 관성이 인성을 생겨주면 관인상승되면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어려움 와중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참 보기 좋지요. 자, 제다신약은 바쁘게 돌아 안정을 취하는데 최대 장애다. 그리고 제다신약 사람들은 가만히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안해서 계속 뭘 해야 돼요? 계속 일하러 다녀야 돼요. 뭐 이해하면 안 되는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 가장 말을 잘하는 이유가 너니 돈 벌어야지. 너는 뭐해? 한 푼에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제다신약입니다. 알겠죠? 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 전개가 나오면 과로사하기가 쉽습니다. 내 몸이 너무 과로사하기 쉽습니다. 그 심리가 뭐 빨리 돈을 벌었어. 이게 제다신약은 빨리 지금 돈 버는 거거든요. 빨리 돈을 벌어 안정을 취하고 싶은데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이 마구 손을 대고 결국은 에너지 고갈되고 건강해지고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죠. 바른 생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도 정말 우리 잘 봐야 된다. 자, 분주의 식신생제. 머릿속에 많은 사업구상으로 번뇌가 가득합니다. 분주의 식신생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주는 이제 좀 미래잖아요. 이때 식신생제가 있으면 사업 구상으로 번뇌가 가득한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루어지는 방향을 흐르잖아요. 이때도 역시 뭐가 돼야 돼서 내가 강해야 된다. 남자 사주가 제다신약이면 여자의 기세가 더 세다. 자, 남자가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주 사주 넘어서 여자한테 맞는 사주. 요즘 여자한테 맞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자한테 맞는 사주는 대개 제다신약 사주입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남자들 순해가지고 여자가 때리면 맞아요. 힘에서 맞는 게 아니고 그냥 너 맞아야 돼. 너 맞아야 돼. 이렇게 하면 때려 이렇게 맞는다고요. 그게 요즘 오늘날의 남자들 현실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때려 내 맞을게 이렇게 진짜 때리 맞고 막 때리고 맞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지금 그래요. 그런 게 거꾸로 요즘은 맞는 남자가 요즘 법원에 이런 데다가 호소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내가 가출을 하고 남편을 폭행하는 막갑하다. 아내가 가출을 하거나 자 남자가 제다신약이면 아내가 가출을 해버 자기 마음대로 가출을 하거나 그러면 그 여자를 내가 약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제압을 하려고 때린단 말이야. 자
죄다 신약 사주의 남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가 때리면 맞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약하니까 남자의 그걸 보여주려고 오히려 여자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보면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게 여자가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순화시키냐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해주면 남자가 바로 확 냈다가 나중에 눈물을 그래 울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나약해요 요새 남자들. 애기처럼 애기보다 더해. 자, 아내가 가출하거나 남편을 포기하는 막갑하다. 이는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보다. 이때 인생이 구대책이 된다. 기도와 연불로 업장손.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자, 아까 살이 봤지요? 내가 영양이 부족하잖아요. 영양 부족한 결과에 내가 내 욕심을 많이 냈잖아요. 그 욕심을 내는지 안 했는지 저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욕심을 내고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이런 일이 났다는 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 내가 늘 얘기했지만 알아차림에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속으로. 알아차림 공부할 때에는 항상 지금 하더니 좀 멈춰야 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호흡법이 참 좋아요. 숨 들어 마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숨 한번 쭉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또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호흡을 해도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전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뭘 했지? 하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나를 알아차림하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는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야지. 보통 보면 내 기분 때문에 아이들 때리는 것도 있잖아요.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해 때리는 게 아니라 애들 말 안 들으니까 내 감정이 나서 때리는 경우 많아요. 맞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옛날에. 애를 때릴 때 진정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고 아빠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난 거야. 내 화 때문에 나를 때리더라고.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 나중에 깜짝 놀래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는 거야. 네, 그게 우리 사람들의 인생사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와 연불로 업장소멸을 해야 한다. 업장소멸이 뭔가 하면요. 제가 정의한 업장소멸은 내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욕망 있잖아요. 욕망들을 내려놓는 걸 말해요. 알겠죠?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욕망도 어떤 욕망이냐면 지나친 욕망이죠. 네, 지나친 욕망들 이런 거를 내려놓는 그런 걸 하는 것이 업장소멸이다. 업장소멸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진정을 그래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자 거기다 뭘 해요? 반성하면 되지.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반성하고 한다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상대에 대한 있잖아요.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상대에 대한 어떤 나와 상대는 다르지 않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너와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내 생각에 빠졌고 너를 이해 못 해줬으니까 이제 나는 너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꼭 안아줘야 돼. 감사. 뭐 여자가 남자 안아주고 남자도 마찬가지. 꼭 안아주고 마음이 하나로 돼야 돼. 그러면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그런 나쁜 감정이 싹 녹아버려요. 그게 진정한 업장소멸이에요. 근데 대개는 보면, 이제 이혼하는 사람들 대개는 보면 헤어질 때 말 때문에 헤어지거든요.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 상대로 인해서.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어요. 내 무시당했다. 저놈이 나를 욕을 했다. 저 여자가 나를 갖다 인간 취급을 안 했다.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생각에다가 맞춰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그게 아닌데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무시한 게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말을 툭툭 뱉은 것 뿐인데 그 행거를 내가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말은 나는 영원히 저 말을
용서해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딱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혼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뜻한 위로나 이런 걸 조금 배려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둘 다 이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싸운다니까. 나중에는 보면 맨 마지막에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근본이고.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제 공부는 이렇게 해가면서 정제는 정제. 자, 정제. 정제는 편제는 큰 돈, 뭉태기 돈, 아까 얘기했던 뭐 코인 같은 돈 이런 거라면 정제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 월세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정제라고 볼 수 있어요. 편제는 불확정적인 재물로 뜻하고 정제는 월급이나 할부금이나 보험금이나 임대료, 적금 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편제는 유산, 주식 투자, 옛날에 이제 요럴 때 코인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게 코인. 옛날에는 코인이라는 말 없었어. 그런 이 책 쓸 때 코인이라는 말 없었어. 자, 코인 하면 넣게. 네, 코인. 참 세상 이상한 세상에 코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사람이 코인에 열광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코인과 가치 금액이 얼마나 될지 정확하지 않을 때. 자, 저 가족은 정제는 아내입니다. 아내. 만일 정제가 비극과 합을 하면은 내 아내를 누가 탈취해간다. 그 어떤 오주를 봤는데 오주를 봤더니 급제가 딱 떴는데 정제하고 딱 서로가 합이 딱 돼 있다. 그러면 그 대상되는 사람이 내 아내를 뺏어간 거예요. 탈취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불륜의 뇌물을 볼 수 있다. 그런 건 가끔 떠요. 정제는 자신의 몸을 뜻한다. 그렇습니다. 정제가 그걸 당하고 있으면은 자신의 건강이 위협된다. 그래서 젊은 사람 있잖아요. 젊은 사람 와가지고 병점이나 혹시 언제 돌아갈지 큰 병이 걸려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겠다 이런 오면은 아까 여기 뜻이 그걸 당하는지 재성이 그걸 당하고 있는지 흉극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라. 누구는 젊은 사람들은.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비급이 강할 때 비급이 강하면은 또 재성을 극하거든. 수명이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사람들은 비급이 강해가지고 합의돼가지고 비급이 됐을 때 그 임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적절하게 사용해서 수명 장단 건강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극을 받는 오행이 목이면은 극 받는 오행이 목이다. 극 해주는 건 금이죠. 이렇게 되면 신경성이고, 자, 극 받는 오행이 화다. 화면 극을 하는 오행은 수지 수. 그럼이 화병이고, 극하는 오행이 극 받는 오행이 수다. 토지 그럼 내가 일간 토지 토국수 당하면은 여자나 남자나 자궁이나 남자 전립선 이런 등등 뭐 또 알 수 있고. 자, 그걸 받는 오행이 토다. 그럼 목이죠. 소화기병, 비비. 금이면 받는 게 금이면 폐장, 대장. 그러면 화가 되겠죠. 화일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이제 저 상담하러 올 때 요거 한번 맞추면요. 사람들 줄 서버려요. 예. 요런 게 줄을 선다니까. 한번도 안 맞추면 먼저 말지. 이번에 봤더니 이번에 병이 어디 병이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 이거는 대부분 명확하잖아. 그럼 이런 걸 얘기하면 되게 그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줄 선다고요. 너무너무 이건 확실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일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범위 내에서 일 나요. 대개는 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보면 또 우리 그 건강을 하시니까 이것도 참고로 해서 하면 되겠어요. 연주를 머리, 분주를 발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뭐가 있고 분주에 뭐가 있는지를 유추해보고. 일지재성 일지재성은 마음이 급한 경우에 굉장히 그날에 찾아온 사람이 재성이다. 특히 뭐 병신일조 찾아왔다. 엄청 마음이 지금 되게 급한 사람이 왔어. 그러면 마음이 급한 사람. 재성이 많으면
욕망이 크다.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평간의 의미. 자, 오주계에서 평간은 가장 나쁘게 봐요. 오주에서 평간 떴다면 그건 평간 칠살이라 가지고 가장 나쁘고, 특히 내가 약한 경우에, 내가 신약한 경우에 평간이 뜨면 거의가 흉작용해요. 그래서 백흉무기라다. 100가지 흉하고 길은 없다. 건강을 모르면 고치기 어려운 병이요, 수술할 병이요, 갑작스러운 사고요, 위급한 질병이나 귀신의 장난으로 인한 급병이다. 이때 식상이 평간 앞에 있으면은 약간 희망이 있다. 왜? 식상이 관을 극하잖아. 그러면 수술을 해서 조금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있겠다. 그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평간이 떴을 때 평간 옆에 식상이 뜨면은 제거를 해가지고 그런 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해야 됩니다. 자, 평간이 이슈. 평간이 연에 있으면 오래된 병이에요. 평간이 월에 있으면 근래 생긴 병이고, 일주에 있으면 현재 지금 있는 병이고,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는 거고, 시주에 있으면 앞으로 큰 병이 생길 거고. 신약에 정가는 경우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 만성병이에요. 평간은 급성병, 신간이 아니. 신약에 정가는 만성병, 평간은 급성병. 이걸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알면 참 기똥차게 맞추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만성병이네요. 뭐 있기 때문에 정간이 월에 연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만성병입니다. 그래요? 평간이 떴으면 아이고 급한 이 병이네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많은 우리의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상담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론을 많이 습득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높는 거예요. 자, 평간이 보여서 평간이. 자, 어떤 군대 간 자녀가 전화가 왔어요. 아, 엄마, 내 좀 요새 몸이 좀 안 좋아 이랬잖아요. 그럼 남편이, 그 엄마가 가슴이 탁하잖아요. 봤던데, 갑인. 갑인이면 별것 아니야. 네, 괜찮아. 그런데 갑신이요. 그건 좀 문제 있어.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직장 간 군 복무가 힘드는 경우는 평간이 감싸고 있는 경우, 매일 그냥 사표 섞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런 경우고, 남편 관계가 평간이 감싸고 있으면은 그 이제 남편 문제를 물어봤어요. 아휴,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런 물을 때 만약 평간이 떠다면 하루가 지금 고통스럽게 사는, 남편과의 관계가 고통스럽다. 재성이 평간을 생존하고 재성이 평간을 생존해요. 그러면 더더욱 내가 약해지잖아. 그때 사업부도나 부도위기다. 너무 힘든다. 이때 분주의 인성이 보이면 기사 회생할 수 있다. 이 줄 딱 끊었어요. 딱 봐서 마지막에 아이고 분주의 인성이 있다. 이때 뭘 하면 도움이 되겠나? 기도하면 기도빨리 딱 봤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이럴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정착 있잖아요. 그것이 빨리 도래되지 않고 조금 더 늦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땡겨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 기도가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인성이 왜냐면 기도가 인성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인성을 했더니 이제 말하자면 병이 더 그냥 죽는다 했는데 병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절에서 기도할 때는 이걸 딱 봤을 때 그냥 스님이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를 봐요. 보고 난 다음에 이번에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하면 그분이 기도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성이 얻은 정계가 이제 평간을 만났어요. 그러면 남편 이외에 남자로 인해 협박을 받는 경우다. 왜? 평간이 여자한테 평간은 뭐냐면 남편과 뭐에 경쟁 관계잖아요. 남편이 우리 평간이잖아. 정간 평간이잖아. 근데 평간이 또 떴다 하는 뭐냐면 남편을 대신한 다른 남자가 지금 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새 뭐 옛날에 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그런 인연이 잘못되면 꼬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가 저 한의원에 이렇게 여자가 뭐 하냐면 사물을 보는 사람이야. 근데 오신 분이 저 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회복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매우 힘들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그저 이런 간호보조원이니까 좋은 얘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이 오고 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더 나간 거야. 더 나간 게 뭐예요? 예, 우리 이렇게도 만난 인연인데 밥 한 그릇 먹고 갑시다. 이제 밥 한 그릇 먹는 게 제일 먼저예요. 제일 순자가 자, 밥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뭐 그럽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동행 거 아닙니까? 근데 밥 한 그릇 먹으러 갈 때 멀리 나갔다 하면 그 큰일 나요. 그죠? 가까운 데 먹는 게 아니고 좀 기분 낸다 가자라 되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그 여자 되는 사람도 약간 마음도 조금 뭐 남편이 잘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울적한 마음이 뭐 갈 수도 있고 그 남편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자기가 병 앓으니까 고맙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뭐 내 좀 앞으로 더 잘 받으시라는 이유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이러니까 뭐가 생겨요? 정이 드는 거예요. 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게 이제 남편한테 안 들키면 되는데 남편 들키나 안 들키나? 꼭 들키게 돼 있어. 왜? 뭐라는 거, 항상 뭐가 길면 잡힌다고. 밥꼬리가 길면 잡힌단 말이야. 그럼 누가 알려주잖아. 야, 봤는데 너 남편이 그 어떤 여자하고 같이 가더라 하면 아니 그게 남편이 아니지. 어떤 여자가 당신 부인하고 어떤 남자가 당신 부인하고 가더라고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도 경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이제 이것을 또 살피죠. 이제 제일 먼저 살피는 거예요. 휴대폰을 이제 찾은다. 휴대폰 이제 작업 딱 들어간다. 휴대폰 딱 들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걸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혼되는 수도 많아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라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의 감정, 어떤 감정, 애틋한 감정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누가 알고는 했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비극적인 일로 일어나요. 나중에 그 여자 자살했어요. 실제적으로. 실제 실화예요, 실화. 자살하고 스님이 거의 49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픈 사연이죠. 어쨌든 일지가 평간이고 평간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당장 죽고 싶은 거예요. 일지가 평간이면 너무 힘들어. 방석이 뭐예요? 가시방석이. 특히 갑신하고 을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 갑신과 을류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 그날에 을류가 더 힘들어. 을류는 물이 없잖아요. 갑신은 그래도 중간에 물이 하나 있어. 그래서 조금 뭔가 모르게 물 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나은데 을류는 물 한 방울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박. 이때 재성이 버티고 있으면 재성이 딱 평간이 일지 평간인데 재성이 떴다. 그럼 포기해라는 거예요. 뭐가 뜨면 살아요? 식상이 들면 수술수. 또 인성이 뜨면 약물로 치료할 수. 알겠죠? 인성은 뭐하고? 약물 치료 가능하다. 식상이 뜨면 뭐예요? 수술하면 목숨은 구하겠다.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성이 버티고 있으면 정말로 포기하는 게 낫다. 남자가 얻은 정계가 평간을 먹이면 거꾸로 쏙 썩이는 자녀가 있다. 아들이 뭐 속 썩인다. 이렇게 거꾸로 이제 속 썩이는 아들을 보면 돼. 내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 정관이에요. 평간과 정관의 역할. 자, 기후일주에 기후일주에 경이 떴다. 경이 떴으면은 자, 기토의 경금은 상간이죠. 그리고 이는 정관이잖아요. 상간 정관이 뜨면 일에 있든 그것이 뭐 시에 있든 그러면 분주에 있든 시주에 있든 간에 피곤해. 그건 가장 피곤한 거예요. 신묘가 있다. 식신상평가는 상간 정관은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신묘가 뜨면 식신과 평간을 뜨면 피곤한 것보다도 조금 힘든다 이러면 힘든다. 임진 정제와 평간이 되면 또 내가 했던 그 정제 돈이 도움이 안 돼. 아내가 도움이 안 돼. 나의 아버지가 도움이 안 돼. 정제에다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지평간은 악기로 받아. 그게 만약에 어떤 뭐
사주를 봤는데 오주를 봤는데 오주에 전부 다 평간이 다 떴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평간이 다 뜨면 그거는 뭐냐면 이 온 우주에 그 사람을 쌓아놓은 온 우주에 귀신들이 악귀가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귀 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걸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럴 때는 다른 기도보다도 구병시시예요. 구병시시. 구병시시. 그가 적어놔봐요. 구병시시. 예. 그런 게 있어요. 구병시식이라는 걸 해서 그 어려움, 그 이제 말하자면 그 책조 귀신이에요. 책조. 이 평간들이 다 책조거든. 이제 말하자면 책조 귀신인데 그 책조 귀신을 말하자면 달래고 좋은 법문을 들려서 이제 그대가 여기 집착하지 말고 가시라고 절에서는 막 그 사람을 쫓아내고 칼로 막 쫓아내고 그러지 않아요. 절의 법문은 뭐냐면 좋은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그 영가들이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와서 되는 건 아니겠구나. 이 사람한테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털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이제 우리 말하는 무녀들이나 이런 하는 사람들은 막 구슬해가지고 칼로 빼고 막 찌르고 막 이래가지고 겁을 주고 쫓아보내거든. 그런데 그걸 먹고 간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힘이 더 세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다시. 그러면 그 다음에 구슬할 때는 더 큰 구슬을 해야 돼. 그래서 구슬을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구슬 자꾸 하게 되면 구슬을 망한다. 내 속담이 있잖아요. 구슬 해가지고 자꾸만 일을 갖다가 그 도모하면은 구슬로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이 들어서 망한다는 거지. 그래서 구슬 차라리 하지 말고 뭘 해야 스스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하는 그런 뭘 해야 돼요?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주문이다. 자, 귀신을 떼어내는 불공은 구병식 같고 신약 일주의 갑신, 을류, 개미, 임수로 고단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주에서 관살이 많거나 지지가 관국을 형성했어요. 관국 형성하면 내가 지금 현재 경금일주인데 지지가 인호술이야. 인호술. 화국이 됐잖아요. 그게 관국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서 이래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오주에 평간이 가득한 사례. 개미 일주의 평간으로 매우 힘들고 월지도 기축이어서 평간되어 있다 이러면 매우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시간과 분지까지 관살이 보이면 세월만 죽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오주도 우리 떠다 보면 나와요. 별의별 오주가 다 떠요. 해석하기 나름. 자, 평간이 많다는 것은 아까 뭐예요? 뭐가 바글바글해요? 귀신이 바글바글한다는 뜻이다. 뭐 할 때? 내 사주가 신행할 때 인성이 없어야 돼요. 인성이 있으면 그걸 구원받는단 말이야. 인성이 그리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 사주는 재성과 간성이 최고 있는데 지금 사주는 식상이 최고 있잖아요. 앞으로 사주는 인성이 최고란 말,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사주란 뭡니다. 오주, 경인, 기축, 개미, 무, 개축. 일간이 개미예요. 개미에 보다시피 여러분들 보면 개수가 토가 꽉 찼지요. 양쪽에 토가 뭐 그냥 빽돌 서요. 기토, 무토, 축토, 미토 막 꽉 찼어요. 저쪽에 불에도 축토가 있고. 이렇게 병간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보인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뭡니까? 귀신이 바글바글 하는 거죠. 고통을 서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수에 뭐가 있으면 돼? 금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럼 연주에 금이 하나 있잖아요. 이 없는 것보다 나. 조상 없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도 과거에 그래도 옛날에 좋았잖아. 그걸 보고 하는데 사실 축도 속에 약간 금이 좀 들었잖아요. 신금이 들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런 분은 어쨌든 개수가 힘을 받으려면 토생금을 해야 되니까 금을 동원해야 되니 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예요. 기도요.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서 귀신들 빠글빠글한 귀신들을 조금 이렇게 쫓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좀 달래야 돼요. 달래가 버려야 돼요. 쫓아보내면 다음에 더 힘이 더 세가 또 누가 그
구형식 하는 사람이 힘이 없으면 스님이 구형식 하는 사람이 좀 뭐가 돼야 돼요? 법력이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법력이 낮은 사람이 하면은 자기가 역으로 걸립니다. 큰일 나요.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냐 하면 같이 막 죽는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좀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이제 마음을 잘 다스리는 분이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열심히 했는데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한 거는 현재 정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각 십성에 대해서 이 용법을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우리가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야. 감히 다른 사람들은 이걸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걸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용법을 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관 또 해야 될 게 평관, 평관 공부했죠. 정관하고 편인, 정인하고 이제 비행급제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눈이 있잖아요. 오줄 본 눈이 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이 탁마해 가면서 사례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가 고수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수는 꼭대기에서 다 보여요. 하수는 가까이 가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이겠죠? 고수는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다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은 여러분들을 고수로 인도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조금 천천히 나가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배워야 해요. 명리에 관련된 공부도 배우고 세상에 대한 이치를 배우고 또 인간의 삶을 육성시키는 것도 배우고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원만해 가면 나중에 우리가 상담도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이 있잖아요. 이 표가 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얼굴이 환하다니까. 여러분 그리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합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